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 periodic component of EEG power spectrum and cognitive performance are modulated by education in aging 이고, 해당 논문은 노인의 교육 수준에 따른 EEG 비주기적 구성 요소와 인지 기능 간의 관계를 조사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된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3.8 멀티 디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의 Q1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노화가 인지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특히 뇌의 EEG 신호에서 관찰되는 변화에 대해 다룹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 처리 속도와 같은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이러한 변화는 뇌의 구조적, 대사적, 기능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알파 대역의 신경진동 활동이 노화와 함께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파 진동 활동이 느려지고 알파 전력이 감소하며 개별 알파 피크 주파수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EEG 연구는 주로 주기적 구성 요소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비주기적 구성 요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주기적 구성 요소는 전력 스펙트럼의 기울기와 전력 수준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4개 변수이고, 이를 무시하고 주기적 활동만을 고려할 경우 잘못된 결과와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EEG와 ECOG를 사용한 연구에서 노화가 신경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비주기적 스펙트럼 기울기가 평탄해지며, 이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력 변동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변화는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EEG 전력 스펙트럼과 인지 성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교육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교육이 EEG의 비주기적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교육이 노화가 뇌파 스펙트럼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이 노화와 EEG 신호의 비주기적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과 고학력 노인, 저학력 노인 간의 EEG 스펙트럼 차이를 조사하고, 교육이 EEG 스펙트럼과 인지 기능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조사합니다. 메소드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레몬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해당 데이터셋에는 123명의 고학력 젊은 성인, 24명의 고학력 노인, 32명의 저학력 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스크는 경계심을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 오브 어텐셔널 퍼포먼스, 시각주의를 평가하기 위해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작업 기억을 평가하기 위해 WM 탭, 지연 기억을 평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버벌 러닝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본 데이터세트엔 MRI와 EEG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MRI 데이터는 회백질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EEG 데이터는 주기적 성분과 비주기적 성분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MRI 데이터는 32채널의 헤드 코일이 달린 3테슬라 스캐너를 사용해 측정되었고, fMRIB의 자동 분할 도구를 사용해 회색질, 백질, 뇌척수액의 총 부피를 구했습니다. EEG의 경우 8분 동안 눈을 감는 동안 측정되었고, 1010 시스템에 의거한 61의 채널로 2500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EEG 전처리는 250Hz로 다운샘플링을 진행하고 1에서 45Hz로 밴드패스를 진행한 후 ICA와 트라이얼 리젝션으로 노이즈를 제거했습니다. 처리된 EEG 데이터는 스탠다드 헤드 모델을 사용해 소스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했습니다. 소스 리컨스트럭션은 EEG 데이터를 통해 두피에서 측정한 전기 신호의 원천, 즉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신호가 발생하는지 추정하는 과정이고, 스탠다드 헤드 모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머리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브레인스톰 소프트웨어를 통해 3CL 바운더리 엘리멘트 모델을 구축하고 S-로레타를 통해 전류 밀도 맵을 정교화했습니다. 브레인스톰 소프트웨어는
전기 신호가 뇌에서 두피로 전파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소스 리컨스트럭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3CL 바운더리 엘리먼트 모델은 뇌, 두개골, 두피, 세쉘을 포함하는 세부학적 모델로 EEG 신호가 두개골과 두피를 통과할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S-로레타는 EEG 신호의 원천이 뇌의 어느 부위인지 추정하는 알고리즘으로 뇌의 특정 위치에서 전기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하고 저해상도로 시각화하여 뇌 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다음 웰치스 메서드를 사용해 1초 윈도우 사이즈 50% 오버랩으로 리컨스트럭티드된 소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고 대식한 킬리아니 아틀라스에 의거해 ROI별 파워 스펙트럼을 도출했습니다. 웰치스 메서드는 데이터를 작은 윈도우로 나누어 각 윈도우에 대해 FFT를 적용한 후 평균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대식한 킬리아니 아틀라스는 뇌를 ROI별로 나눈 것입니다. 이 ROI 중 노화에 따라 변화가 추정되는 오시피탈 영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오시피탈 영역의 파워 스펙트럼은 스펙파람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주기적 성분인 피크 파워, 인디비주얼 파워 프리퀀시와 비주기적 성분인 오프셋과 지수를 도출했습니다. 오프셋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전반적으로 일정한 파워의 증가나 감소를 설명하는 값이고, 지수는 기울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매개 변수들은 그룹끼리 비교하고 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스피어만 상관행렬로 행동 성능과 매개 변수 간의 관계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노인은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작업 기억을 제외하고는 젊은 성인보다 유의하게 나쁜 행동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 노화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인지적 쇠퇴를 나타냅니다. 교육 수준이 다른 노인들을 비교했을 땐 작업 기억을 제외한 인지 과제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업 기억 과제에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노인들은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노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고, 젊은 성인들과 유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나이와 관련된 인지 쇠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회질의 부피는 노인이 젊은 성인보다 유의미하게 작은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경세포의 수나 신경섬유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회질의 부피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파워 스펙트럼 매개 변수 결과입니다. 파워를 제외하고는 모든 매개 변수에서 젊은 성인이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값이 크고 노인끼리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든 매개 변수는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경 비동기화가 증가하고 신경소통의 정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워값은 젊은 성인과 높은 교육 수준의 노인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는 교육이 주파수 대역별 파워 분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파워 수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시사합니다. 파워값을 제외하고는 노인이 모든 매개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음으로 해당 저자는 이 매개 변수들이 노화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스펙트럼 매개 변수와 인지 성능의 관계 결과입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매개 변수는 없었고, 노인의 경우 시각적 주의 작업과 작업 기억 과제에서 지수와 오프셋이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지수 결과만 표시되어 있는데 오프셋도 같은 양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각적 주의 작업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지수, 오프셋 값이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지수, 오프셋 값이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작업 기억 과제에서도 유사하게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지수, 오프셋 값이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지수, 오프셋 값이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 노인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교육이 신경활동의 비주기적 구성 요소와 인지 성능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고학력 노인이 다른 방식으로 신경 자원을 활용하거나 인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메커니즘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확실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변화와 EEG 스펙트럼의 비주기적 구성요소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EEG의 비주기적 구성요소는 노화와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변화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후엔 교육과 같은 중재 요인들이 노화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